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시각화 개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서식 관련된 부분을 보셨는데, 이번에는 분석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분석 이러면 정말 저희들한테는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꿈에 나온 얘기 같은, 뭔가 좀 알아서 척척해줬으면 좋겠죠. 분석이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꼼꼼하게 또 체크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프로그램이 대체해 준다라고 하면 막연한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휘황찬란하고 좀 심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적인 방법들을 뭔가 좀 덜어줄 것 같은 그러한 좀 기능적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좀 의미가 좀 있죠. 선입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좀 보실게요. 보통 이제 MS에서 얘기하기는 기본적으로 파워 BI 데스크탑이 가지고 있는 장점.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프로덕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엑셀에서 제공되고 있는, 또는 그 SQL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BI 솔루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번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BI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처음 출발됐던 가장 중심 코어에 어떠한 그 솔루션이 있었냐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MS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BI가 제일 먼저 도입됐고, 그다음에 많은 그 논의가 됐고,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테스트가 됐던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MS의 프로덕트에서는 대표적인 게 SQL이죠. 그래서 SQL에 보시면 어널리틱스 서비스라고 하거나 또는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 그래서 SSIS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SQL과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온프라미스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되고, 이 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제품과 우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이렇게 중간에 덕지덕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그 왜 눈싸움을 하게 되면 이게 눈을 굴리잖아요. 그래서 눈싸움이 아니고 눈사람을 만들 때요. 그렇게 그 기능들이 점점 추가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플랫폼 또는 솔루션들이 좀 거대해지고 어, 많이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규모의 핵심적인 기능만 제공했을 때, 여러분들 도스 생각해 보세요. 도스의 창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도스의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 도스의 창이라든가 이런 커맨드 형태의 입력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 텍스트 기반의 어떤 피드백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직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막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는 윈도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많이 무거워지고, 또 여러 가지들이 고려될 상들이 많아지죠. 에러도 좀 많아지고, 그 에러를 어떻게 좀 줄이고 유연하게 가느냐, 이것도 많은 고민사항 중에 하나겠죠.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이런 솔루션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일단 먼저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문 일자별,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주문 일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와 날짜 계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문일을 쭉 표시를 하게 되면 간략한 형태의 주문 일자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매출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날짜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도 같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식에서, 저희가 보셨던 서식에서 글자 크기를 좀 많이 좀 키우고요. 자, 그러면 약간 좀 비대칭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머리 글에 대한 부분은 좀 놔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한 부분, 분석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가 분석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개체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분석에 대한 항목들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의 형식이 보여주는 시각화 형식이 꺾은 선 차트일 때에 나오는 분석의 요소는 또 틀리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데이터 시각화의 형식이 어떤 차트냐에 따라서 거기에 표현될 수 있는 분석의 유형이라든가 어떤 방법도 분명히 틀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에 거창하게 많은 밑밥을 깔아놨지만 사실은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요. 자,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오른쪽에 우리 시각화 창에서 보시면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돋보기에 뭔가 좀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의 시각화의 개체는 데이터 표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데이터 표의 분석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각화 개체에 대해서 분석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분석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떠한 시각화 개체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시각화 개체에 맞는 분석을 자동으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은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서식처럼 뭐는 어떻게 바꾸고 뭐는 어떻게 바꾸고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각화 개체에 따라서는 이걸 제공하고 이걸 제공한다. 그냥 있는 기능을 쓰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데이터 표로 되어 있는 이 시각화의 개체의 유형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의 형식을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걸 바꾸는 순간에 아까는 표에서는 분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누적, 세로, 막대형에서 지원되는 분석은 상수선이라고 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 상수선이라고 하는 건 저희 옛날에 차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뭔가를 만드셨을 때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차트 만들고요. 어떤 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가로로 쭉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평균이 어느 라인에 되고 있는데 각각 계열값들이 어떠한 변화를 폭을 나타내고 있다. 참조해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대부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특정한 이 평균값을 차트의 계열의 값으로 아예 원본 데이터에 집어넣고 걔를 표현하는 방법,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리기에서 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대충 어바웃으로 평균 라인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걸쳐 놓는 방법.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상수선을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떠한 값에 대한 부분에 상수선에 어떠한 색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을지, 투명도는 어떻게 되는지,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레이블은 선택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누적,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이제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꺾은 선 형태로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요 데이터의 분석에 가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먼저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선택했더니 저희 아까 누적 세로 막대형에서는 상수선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건 꺾은 선형 모양이거든요.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선, 최대선,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다 알 수 있으시겠죠. 예측에 관련된 이러한 항목들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개체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어떠한 시각화의 요소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파이 차트,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별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분석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어떤 분석에 대한 기능들, 추가적으로 뭔가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수동으로 작업하시려고 하시면 그 또한 또 고난의 작업들, 또 저희를 또 짜증나게 하거나 시간을 또 잡아먹는 작업들이 분명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각화 개체를 선택하시고 그 개체에 대한 부분에 이들 설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모양으로 꾸미시고 난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분석 작업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어떤 꾸미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작업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분석에 대한 툴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개체가 선택되는지 우리가 또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뭐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기능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시인성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시각화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개체를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우선 간단한 형태의 여러분들이 프리뷰 형태로 먼저 보신 거죠.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더 꾸미고 싶을 때는 색깔을 좀 바꾸거나 맨날 옥색이야. 그죠? 맨날 뭐 이런 색만 나오니 이런 색들을 좀 더 다른 색으로 표현해 주고 싶고 데이터 레이블도 바꾸고 좀 더 뭔가 좀 더 꾸미고 치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식을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을 같이 표현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는데 그 분석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떠한 시각화 개체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석이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 분석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화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덱스 함수 또는 측정값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파트들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파트들이 될 것이고요. 사실 시각화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파워 쿼리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 있는 사용자라고 하면 그 부분은 거의 파워 쿼리 한 10% 미만으로 확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덱스이고 그 나머지 2%가 시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머지의 잔잔바리 기능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기능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 데이터를 어떤 인자를 가지고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덱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쉽고 편리하고 좀 더 뎁스 있게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이 이거 고통스럽거나 이게 너무 어렵게 되면 사실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고차원적이고 아주 뭐 3차원, 4차원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뇌를 풀가동시키셔야 되고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의 생각의 전환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처음부터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대라고 접근하시는 거하고 뭐 할만하겠지 이 정도면 뭐 해볼만 할 거야 누구도 하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하고 출발점 자체가 좀 틀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저는 오늘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각화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 시각화 지정 개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추후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있는 부분만 다 핸들링 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게 다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야, 뭐 더 없어? 더 좀 뭐 새로운 거 없어? 이런 이제 경지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엔 구독자 수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 것들 가지고 또 제가 힘을 얻고 또 영상을 또 만들고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